세공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1세기 주얼리를 선도하는 남자 세공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저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응모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비오비오 땡땡땡 메일을 가지신 분이고요. 엄친아가 남편이 된 제 사연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공주 옷을 입고 귀걸이를 하고 피아노 연주를 좋아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4월 5일에 같은 학교 다니던 뚱뚱한 동네 오빠가 엄마 친구 아들이어서 집에 놀러 왔어요. 마르고 하얗던 저보다 한 살 많은 그 오빠를 얼마나 많이 놀렸는지 기억도 안 나요. 뚱뚱하다고. 너무 어릴 적 일이어서 지금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실 제 기억엔 없어요. 저희 부모님과 남편 부모님은 둘도 없는 친구셨고, 제가 중학교 때 뚱뚱했던 그 오빠가 날씬한 중학생으로 변신해서 두 가족이 함께 바캉스를 간 추억도 있어요. 낭만적이고 감수성 풍부한 남편의 첫사랑, 주인공이 바로 저예요. 지금 남편이 대학에 가고서 제가 입시 준비로 힘든 고3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수능 전날에 남편에게 받은 편지와 선물, 세상에 하나뿐인 어린 왕자입니다. 저는 원래 어릴 적에 놀던 헌 인형, 사진, 장난감마저 버리지 않는 성격인데요. 정성어린 뚱보 동네 오빠의 선물이 참 예뻐서 정말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그리고 고교 입시를 마치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그 보답으로 발렌타인데이 때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 선물했어요. 아주 나중에 지금 남편이 군대에 다녀와서 저에게 청혼했어요. 너무나도 황당하게 전화로 말이죠. 청혼 편지와 반지는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어린 왕자를 깨트리면 반지와 캡슐 편지가 나온다고. 저는 하나뿐인 어린 왕자를 깰 수가 없었어요. 그냥 뚱뚱한 동네 오빠에게 시집간 하얗고 날씬한 이쁜 공주가 되었죠. 세상에 그 사람에게만은 저는 공주님이고요. 그는 영원히 내 편이에요. 정말 사연이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알던 엄마 친구의 뚱뚱한 오빠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한 이벤트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험을 한 거지만 그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설렜을까. 너무 좋은 사연이었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사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주인공은 MINGD 땡땡땡땡 메일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는 지금 울산에 간호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소방학과에 입학했다가 적성이 맞지 않아서 대전에서 울산까지 편입을 했는데 어머니 반대가 정말 심했어요. 대전에서 다니던 학교는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갔고 집과 가까워서 주거 비용도 들지 않아 알바를 하면서 다니면 학비 걱정이 전혀 없었는데, 타 지역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학비랑 주거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던 게 이유였죠. 집이 부유한 편이 아니라서 집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입장도 아니었고요. 근데 소방학과에 다니면서 흥미도 없는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여성 소방 공무원이 인원이 한정적이라 미래도 불확실하다고 해서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자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당집에 가서 자퇴서에 찍을 도장을 파고 자퇴서를 작성해서 제출은 했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퇴를 했으니 등록금 좀 주라고 말할 용기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알바로 돈을 모으긴 했지만 돈이 톡없이 부족한 상황. 친구도 공황공황한 사장인지라 큰 돈을 빌릴 데도 없고, 등록금만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방도 잡고 생활도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가고 싶었던 간호학과인데 혼자서 속상해 하염없이 울다가
울기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가출하면서 엄마 보석함에 손을 댔어요. 제 돌반지, 언니, 동생 돌반지, 엄마 반지, 목걸이, 팔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팔았죠. 집에서는 보석함이 없어진 걸 알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부재중 전화가 20개가 떠있는데 얼마나 무섭고 가슴이 아프던지. 문자로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죄송하고 속상하네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졸업하고 울산의 동땡병원이라는 제법 큰 병원에 취업해서 9개월 만에 학자금 모두 상환하고 3월 연말정산에 받는 달에 엄마랑 같이 반지, 목걸이, 팔찌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사드렸어요. 철부지 딸 때문에 추억이 깃든 물건은 없어져 버렸지만 제가 엄마한테 상처 준 만큼 이제는 더 잘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토록 원하던 간호사는 힘들지만 적성이 잘 맞아서 벌써 4년째 간호사입니다. 이것도 참 가슴이 아픈 사연이네요. 문자로 내 딸이 아니다 라고 받았을 때 그 감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내 꿈을 위해서 이렇게 언니 거 그리고 동생 거 엄마 반지 목걸이 팔찌 다 팔았는데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슬픈 사연이네요. 내 딸이 아니다. 그 아버지한테 옛날에 크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네, 당첨되신 분은 NAVIS 메일을 가지신 분이고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혼한 제 친구가 금을 무척 좋아해서 결혼기념일에 순금 목걸이를 선물로 받아서 자랑을 엄청 했어요. 순금인데도 14K나 18K처럼 디자인이 아주 예뻤거든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멀리 여행을 갔던 것도 아니고 집에 어머님 항상 있어서 도둑이 들 일도 없고 대부분 목에 차고 있었는데 무게감이 있어서 끊어져서 바닥에 흘렸다고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집에서 난리가 났었대요. 집에 놀러왔던 사람들은 의심반 체념반 하면서 속상해하다가 며칠 후 거실에서 둘째 딸이 장난감을 자꾸 쓰레기통에 버린 걸 목격한 거죠. 언니가 못 가지게 놀게 해서 심통이 났나 보네 하면서 휴지통에 장난감을 꺼내는데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대요. 이게 뭐지 하고 꺼내보니 그곳에 자기 반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둘째 딸이 예쁜 걸 숨기는 걸 장소가 쓰레기통이었던 거죠. 이미 그 목걸이는 사라진 지 오래라 찾을 수는 없었지만 범인은 잡았죠. 그 이후로 금붙이는 아이가 닿지 않는 곳에 숨기고 목걸이도 남편이 같은 걸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속상해하면서도 아기가 모르고 그런 거라 웃으며 추억거리 생겼다고 이야기해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기가 무심코 이제 뭐 물건을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뭐 좋아하는 물건을 진짜 이렇게 쓰레기통이 어쩌다 보니 쓰레기통일 수도 있는데 한 곳에 이렇게 엄청나게 물건이 모여 있는 것도 저도 몇 번 경험을 했고요. 제 시계도 그렇고 반지도 그렇고 이렇게 알고 보니 도둑이 아들이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사연이었네요. 자, 다음은 당첨자는 NRN 메일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희는 대학교 시절에 만나면서 9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한 커플입니다. 대학 시절 집안도 유복한 편이 아니었고 알바비로 생활비를 마련해서 방세 내랴, 생활비 하랴, 없는 형편에 연애한다고 카페 몇 번 가면 밥 먹을 돈도 없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만난 지 300일이 지나가는 동안 변변한 선물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한 번씩 여친님이 우리는 커플링 안 해? 라는 말을 할 때면 억지로 말을 돌리던 게 미안해서 1주년 기념해서 커플링을 선물하자 라고 마음먹고 친구놈들이랑 가던 당구장, PC방, 술자리 싹 피하고 버스비까지 아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동상맞게 돈을 모으던 입장이라 힘은 들었지만 반지를 받고 좋아할 여친님을 생각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아갔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귀금속 상가를 들려들으며 대략 반지의 시세를 알아보고 여친에게는 서프라이즈로 선물할 생각이라
여친 손가락 사이즈도 종이대로 숨기고 있다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동안 종이대를 휘릭 감아서 사이즈를 세고 친구가 선물을 고른다며 뭐가 이쁘냐는 식으로 친구놈을 팔아서 여친님의 취향도 알아내면서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약 90만원 가량을 모아 여친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커플링을 제작하였고 광안리 인근 카페에서 1주년 선물이라고 케이크와 촛불까지 켜고 커플링을 주기로 한 빌드업을 해나갔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만나면서 준 선물이 없어서 커플링을 준비했어. 몇 달 동안 모아서 산 거야 라며 반지를 끼워주는데 아무리 힘줘도 반지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친이 말하길 어떤 X 주려고 샀냐. 알고 보니 몰래 종이띠를 재면서 오차가 1차적으로 발생했고 오른쪽 왼쪽 약지 사이즈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디자인도 쏙 좋아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다음부터 이런 거 서프라이즈고 나발이고 하지 말고 다 같이 가서 맞추자고 하길래 네가 시집 오면 내가 맞춰줄게 라고 했는데 진짜 시집 오게 됐네요. 반지는 살짝 티 안 나게 뒷부분을 늘려서 꼈고요. 아직까지 끼고 있다가 결혼 반지로 새로운 반지를 맞추려고 제작을 할까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 재밌네요. 일단 저도 이제 반지를 많이 팔아봐서 아는데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게 서프라이즈 커플링 선물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반지가 진짜 디자인이 이쁜 거는 사이즈가 조절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무리하게 이제 구매를 했다가 끼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공인비를 내고 제작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플링 같은 경우 정말 서프라이즈로 줘도 좋지만 함께 와서 맞추는 것도 더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반지를 이쁘게 딱 맞게 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안 맞아서, 그러니까 작아서, 커서 이제 추후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에피소드가 좀 문제가 되죠. 왜냐면 금액적인 부분이 아마 있으니까. 사연을 보면 90만원 가량 모아서 이제 선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다시 만들려고 하면은 15만원, 20만원을 줘야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살짝 이제 늘려서 꼈다고 하니까 큰 금액은 안 들었다고 해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한 20만원 정도는 다시 돈을 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웃겼던 게 디자인도 썩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게, 그쵸. 이제 내가 낄 게 아니니까 친구가 여자친구 선물해 준다는데 어떤 게 이뻐? 그래서 내가 낄 게 아니니까 그냥 이거 이럴 수 있거든요. 제일 올바른 거는 이벤트를 이벤트대로 하고 이제 쿠폰 같은 거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커플링 맞추기, 커플링 선물해 주기 이런. 그리고 같이 가가지고 제대로 된 사이즈를 알고 선물하는 게 좋아요.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이제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차라리 목걸이를 서프라이즈로 선물해 주세요. 목걸이는 오차 범위가 크질 않거든요. 그리고 늘렸다 줄였다 하기도 쉽고 그 자리에서 바로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쁜 사랑 하시고요. 자, 마지막 사연 K BY 땡땡땡 메일을 가지신 분이고요. 요번에 대학교 들어간 딸이 있어서 목걸이를 선물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은혜 핑크골드 도금이 된 걸로 해주었죠. 집사람은 이것만으로도 됐다고 하고 저는 그래도 대학생인데 금으로 해주자. 그래도 결국 집사람의 의견에 따라 그걸로 해주게 되었죠. 선물을 받은 딸은 당연히 금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 도금이 된 게 벗겨질 텐데 금목걸이 줄만 알던 딸이 나중에 벗겨져서 은목걸이가 나오게 되면 뭐라고 할지 그 생각만 하면
목걸이 받고 저렇게 좋아했는데 말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실망하기 전에 돈을 좀 모아 다른 진짜 큰 목걸이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네, 이 사연이네요. 도금을 한 목걸이면 뭐 벗겨지긴 벗겨질 거예요. 근데 일단 금 목걸이든 은 목걸이든 선물한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뭐 이거를 엄마한테 아빠한테 비싼 거 받았다 뭐 이런 거보다 그거의 마음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진짜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빠 이거 금 아니었어 했을 때 그때는 그랬었다고 다시 금으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막 크게 실망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의 사연을 들려드렸고요. 이제 제가 메일에 당첨되셨다고 메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주소, 전화번호, 성함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약속드렸던 한돈 돼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말고도 앞으로도 종종 되게 꼭 순금, 한돈 순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목걸이 제작, 팔찌, 반지, 뭐 주얼리로 된 모든 것을 제가 이벤트를 할 생각이 있고요. 너무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또 이제 이렇게 재밌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즘 매일 보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것도 좋아요. 제가 앞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반지에 대한, 목걸이에 대한, 아니면은 이 세공에 대한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저한테 구매를 하지 않아도 어디에서 뭘 샀는데 이게 합당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이거의 진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요. 뭐든 보내주십시오. 이 제 유튜브 채널은 제가 이 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주얼리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소통하는 장을 만드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했지만 공짜 수리, 무상 수리 많은 분들이 보내주세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제 수리를 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은 아래 보이시는 이 메일로 문의를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연을 좀 더듬더듬 읽긴 했지만 재미나게 들어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공TV